구독과 좋아요. 클릭.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시대 요양 종사자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는 요양 법률 상담 5탄입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야간 휴게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있는 그냥 쉬는 시간이지 정말 쉬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노동청에 사실은 진정을 좀 넣은 사례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어르신이 9명 있는 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24시를 근무를 하고 이틀을 쉬는 거죠. 통당당 근무를 좀 하시는 건데 보통 8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확 빠져요. 야간. 이때에 24시부터 5시, 6시까지 휴게 시간으로 확 빠지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새벽 시간에 어르신은 콜벨을 누르세요. 근데 이 휴게 시간에 기저귀도 갈아야 되죠. 라운딩도 돌아야 되죠. 어르신들 화장실 갈 때 부축돼야 되고 조금만 인기척이 나도 사실은 뛰어가는 거죠. 대기 시간이라고 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저희가 다 근로시간으로 이걸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휴게 시간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휴게의 의미가 뭐냐. 다시 노동력이 재생산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라고 반드시 필요한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장 노동자의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30분, 8시간 1시간. 근데 이게 돌봄 노동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봄 노동은 돌봐야 되는 사람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돌보지 않고 좀 쉬겠습니다라고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전반을 기존 근로기준법으로 담을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우선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죠. 휴게 시간은 두 가지 요소를 가져야 됩니다. 아까랑 반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자유롭게. 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두 가지가 있는데 근로시간 안에 휴게시간과 유사한 대기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유급으로 노동력이 사실상 제공된 것으로 보는 유급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정사는 지금은 그 노동조합이 생긴 이후에 없어졌는데 8시 반에 예부를 드리는 이게 이제 절에 연결됐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어요. 종교도 다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게 강제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표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특히 돌봄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못 쉰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무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악용까지 되고 있다.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휴게 시간에도 사실상 이 사람이 일을 한다면 휴게 시간 내가 돈을 안 줘도 되는 시간이니까 휴게 시간을 점점 늘리면 내가 줘야 하는 급여는 점점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이것이 전파되면서 허울상 휴게 시간은 엄청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쉬어야 된다라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쉰다고 해도 어르신 침상 밑에 돗자리 깔고 쭈그리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휴게 공간이 근로기준법에는 뭐 따로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휴게 공간이 따로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휴게 공간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도적으로 굉장히 미비하다. 현 정부 들어서 2018년에 정식 어떤 법령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이 그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는데 주로 면적에 관한 겁니다. 1인당 1제곱미터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있어야 된다든지 탁자, 식수, 화장지 그리고 3에서 5분 안에 작업장에서 갈 수 있어야 된다든지 거리는 100m가 넘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노인복지법상에 들어가든지 근로기준법상에 이 휴게 공간이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돌봄 노동의 특성이 좀 더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퐁당당 말씀하셨는데 그 퐁이 24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아까 9 to 6 일하시는 분들의 단적으로 그 휴게실의 침대는 약간 옵션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필수 사항인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에도 침대는 없습니다. 없어요. SNS에 실은 저희 유튜브 방송 이제 첫
방송 올리고 네. 민원 사항 있으면 좀 올려달라고 했더니 이게 댓글로 좀 올려주신 게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있는데 실제 어르신 방에서 함께 네. 누워서 요양쌤들끼리 아, 교대로 쉰다. 네. 그 다음에는 14시간 근무하신 6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혼자 네. 근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쉬나요? 또 하나는 휴게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모자라서 연차로 빼는 아니면 나와서 또 채워라 근무를 아, 네. 이런 게 있거든요. 휴게 시간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하면서 강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저희가 법적으로 좀 뭐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돌봄 노동의 특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외에도 수급자라는 3명의 주체가 있다 보니까 네. 더 전통적인 규정으로 담을 수 없는 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한 달이 30일인데 30일 중에 열흘 정도를 이 안에서 사실 굉장히 자유로운 시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없죠. 네. 명확하게 노동자 입장에서 계산하자면 240시간이나 근무를 하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입장에서. 수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이제 176시간이잖아요. 네, 그것보다 거의 6, 70시간을 더 많이 더 하는 거죠. 일하는 거. 휴게 시간 아예 없는 거나 다름없다. 네. 맞아요. 네. 적용되고 있어서 이것도 휴게 시간, 이것도 휴게 시간, 이것도 휴게 시간 하다 보니까 240시간 동안 이 공간에 있지만 실제로는 100시간 정도를 까버리고 맞습니다. 하루에 뭐 10시간, 11시간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휴게 시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밖에 아, 없겠죠. 사실. 휴게 시간 이게 휴게 시간이다 예. 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특별법 명확하게 요양보호사에 아. 있어서 휴게 시간은 이런 것은 휴게 시간이고 네. 이런 것은 휴게 시간이 않다. 이거를 휴게 시간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네. 다시 재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동상담 같이 해주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다 특별법을 함께 만들어주신 네. 변호사님들이셔서 실제 연구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저희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이제 악용되고 있는 게 매년 휴게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휴게 시간이 자꾸 늘어나요. 휴게 시간이 1시간이 더 늘어서 요양원에서 주간 근무인데 10시간을 있어야 되는 네. 형태로 늘리면서 급여를 좀 줄이는 거죠. 휴게 시간을 이렇게 늘려도 되나요? 휴게 시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하한 규정은 있는데 네. 상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생겨난 문제고 네. 사실은 휴게 시간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여야 하는데 그렇죠. 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한 규정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사안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도 네. 돼야 될 것 같은데 더 근본적으로는 휴게 시간이 명확히 규정돼서 이렇게 무리하게 늘리려는 시도 자체가 없어진다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야간 휴게 시간 오탄에서 이렇게 좀 얘기해봤는데요. 우리 더 이상 이제 공짜 노동 하지 말자고요, 선생님들. 우리 요양보호사의 친구, 우리 든든한 벗, 우리 신희철 변호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령화가 그렇죠. 되고 일자리도 그와 관련해서 창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숫자도 늘어나실 맞아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어떤 활동과 그리고 이분들의 그 노동 조건이 사실은 네. 돌봄의 질을 좌우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 너무 정말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동조합이 네.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네. 가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신희철 변호사님, 그 노동조합 편 한 편 같이 더 찍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요, 노동조합 네. 하면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아, 네. 노동조합 하면 다른 요양원에 취직 못한다. 그러네요. 이게 가장 큰 현실의 문제입니다. 아, 네, 한 편 더 찍으시죠. 네. 너무 기쁘네요.